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겨울방학 쌤튜브 두 번째 강의로 만나뵙게 된 저는 인천 중산중학교 역사교사 황인욱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앞선 강의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영화 드라마로 보는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네, 우리가 역사 또는 한국사 강의를 듣다 보면은 조선, 고려, 일제강점기 이러한 시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삭하게 알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즉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영화 드라마를 통해 대한민국의 역사를 한번 개괄적으로 설명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영화 드라마의 내용보다도 대한민국의 역사를 전반적으로 다루되 그 중간중간에서 소개하고 있는 영화를 간략히 설명드리는 정도로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총 7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한민족은 1945년 일제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광복 직후에 한반도가 반으로 갈려서 신탁통치, 즉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대신 통치를 받는 신탁통치 기간 3년을 거치고요. 결국 남과 북은 하나가 되지 못한 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요. 참고로 1948년 9월에 북한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1948년, 즉 신탁 통치가 끝나고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적으로 수립되었던 1948년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드라마는요, 여러분들도 일명 짤이라고 하죠. 다양한 짤들을 통해서 접할 수 있었던 드라마인 야인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는 친구들은 굉장히 많이 알 거예요. 김영철 배우님께서 4달러라고 하는 그 드라마도 우리가 야인시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야인시대는 이승만 정부를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정부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자, 이승만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3년이 지나지 않은 1950년에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6.25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말 그대로 동족산장, 말 그대로 같은 민족끼리 서로 칼을 겨누고 총을 겨누는 이러한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게 되고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 북한의 남침으로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용어가 어려워서 남침과 북침이 어려울 텐데 남쪽으로 쳐들어왔다고 해서 남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남침으로 전쟁이 시작이 되었고요. 우리나라는 초토화되게 됩니다. 하지만 미군과 유엔군의 도움으로 결론적으로는 휴전협정을 맺게 되었고요. 이승만 정부는 자신들의 독재를 더욱더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바로 4.4.5입 개헌이 있습니다. 4.4.5입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뜻이 숫자 4는 버리고 5는 올린다 라는 뜻이에요. 세 글자로 줄이면 수학 시간에 배운, 그렇죠, 반올림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이승만 정부의 독재에 대한 탐욕이 수학적 원리까지 깨부수게 돼요. 자, 이게 뭐였냐면 이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는, 즉 대통령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개헌이라고 해서 헌법을 바꾸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했어요. 근데 헌법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정족수의 3분의 2를 만족을 해야지 개헌이 가능했는데, 당시에 개헌 정족수인 136명에 한 명 모자른 135명이 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수학적 원리를 깨부셔버립니다. 당시에 이 개헌안, 즉 헌법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했던 인원수는 정확히 135.444명이었는데 이때 어떤 수학자가 등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이, 사람이 어떻게 135.444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5 밑에 있는 것들은 버려야 된다 라고 해서 정족 개헌수는 135명이 되었으므로 이번에 개헌안은 통과된 것이다 라고 궤변을 노려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정말 어이없게도 헌법의 개정안이 통과가 되고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가 이어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더 권력을 견장을 시키기 위해서, 정권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벌이냐면 부정선거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요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다음 강의 때 세 번째 강의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배우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볼 거고요. 우선 부정선거가 있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부정선거가 발생하자 당시에 고등학생이었던 김주열 열사는 이 시위에 참여를 합니다. 근데 갑자기 행방불명이 돼요. 근데 이 행방불명이 되었던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바로 마산 앞바다에 떠오르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눈 쪽에 최루탄이 박힌 채로 발견이 됩니다. 이러한 김주열 열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온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게 되었고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드린 것이 바로 야인시대고요. 그래서 굉장히 짤로도 유명하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싸움씬으로도 유명하니까요. 한번 야인시대 쭉 보면서 대한민국 역사의 시작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최근에 나온 드라마죠. 바로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고 나서 잠깐 장면 내각이 들어서지만 이 장면 내각은 길게 가지 못하고 바로 박정희 정권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왜 그랬느냐? 바로 당시에 군인이었던 박정희가 군대를 동원해서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이죠. 이 쿠데타를 우리는 5.16 군사정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군사정변 말 그대로 군인들이 이제 난을 일으킨 거죠. 어떻게 보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차지하게 되었고요. 이때 당시에 박정희는 대통령에 등극하면서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했던 작업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자, 당시 대한민국의 산업은 1차 산업, 즉 농업에 굉장히 중심이 되어 있었는데 이 박정희 정권은 이것을 바꾸는데, 즉 2차 산업, 공업 쪽으로 바꾸는데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중화공업을 육성하고요. 우리 경제의 대동맥이라고 불리는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점차 대한민국의 경제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제성장이라는 빛 뒤에는 19년의 독재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신헌법까지 만들어요. 헌법을 바꿔서 평생 대통령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독재를 강화해 나가게 되고요. 결국 이러한 욕심은 화를 부르죠. 그래서 독재를 이어나가려고 했던 박정희는 12.6 사태, 즉 믿었던 부하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면서 박정희 정권 19년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박정희 정권의 몰락을 다룬 영화인 남산의 부장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박정희 정권의 후기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영화는 국가부도의 날인데요. 김영삼 정부를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자, 근데 우선은 지금 우리가 이승만, 그 다음에 박정희를 배웠고 바로 김영삼을 배웠는데요. 이 김영삼 정부 이전 사이에, 즉 박정희 정권과 김영삼 정권 사이에 실은 전두환 정권과 노태우 정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전두환 정권과 노태우 정권은 이후에 제 세 번째 강의 민주주의 역사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볼 거고요. 지금은 우선 건너뛰고 김영삼 정부부터 먼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앞서 있었던 노태우, 그 다음에 전두환 정권에 대한 징벌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있었던 군사 독재를 청산을 해 나가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드디어 선진국들의 모임이라는 OECD를 1996년 12월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당시 대한민국 국민들은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 드디어 우리도 선진국이구나. 우리 힘들었지만 정말로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어 라는 뿌듯함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정말 좌절스럽게도 바로 다음에 OECD를 가입한 바로 다음에 IMF 사태가 터지게 됩니다. 즉 당시 우리나라 기업들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했고 이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양하고 많은 데에서 빚을 엄청나게 지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기업들 중에 부실 기업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실 기업들이 이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런 기업들이 점차 파산을 하면서 줄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망가지게 되었고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태를 우리가 IMF 사태라고 하고요. 하지만 이런 국가 부도의 상황, IMF 사태를 경험했음에도 우리의 위대한 국민들은 서로 힘을 합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 국민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금모으기 운동인 겁니다. 여러분들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님들의 기억에는 금모으기 운동이 아마 생생하실 텐데요. 말 그대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나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집안에 있는 금들을 모두 모아서 국가에 주는, 요것을 바로 우리가 금모으기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IMF로부터 진 그 빚을 다시 다 갚고요.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IMF 위기를 극복해 나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IMF 위기를, 외환 위기를 극복하고 바로 월드컵 개최국으로서 2002년에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죠. 이때 2002년 당시의 상황을 보면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굉장히 진짜 하나가 되고 우리 민족이, 우리 한국이 똘똘 뭉친 그런 상황이었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마지막 영화입니다. 바로 연평해전이고요. 바로 연평해전에 대한 영화입니다. 이름 그 제목 그대로 연평해전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연평해전이 일어났던 시기는 바로 김대중 정권이었습니다. 이 김대중 정권이 뭐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고요. 다양한 뭐 여러 가지 업적과 실책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굉장히 높게 평가받는 것이 바로 6.15 남북 공동성명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1945년 광복 이후에 남과 북이 찢어졌다고 앞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 이후에 어떤 남한의 정상과 북한의 정상이 한 번도 정상회담, 즉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김대중 정권의 정권 시기에 이 북한과 남한 사이에 평화 교류 분위기가 활성화가 되면서 바로 남북 최초의 정상회담인 6.15 정상회담이 실시가 되고요. 이 6.15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결론이 바로 6.15 남북 공동성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북한과 평화적인 분위기를 유지할 줄 알았으나 바로 2002년 월드컵 시기에 바로 북한이 서해 바다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연평도 앞바다로 쳐들어오게 되고요. 이때 당시에 우리 남한의 군대와 북한의 군대가 서로 대치하고 결론적으로는 전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연평해전이라고 하고요. 이 연평해전에서 정말로 멋있는 우리의 든든한 해군들이 우리의 앞바다를 수호했기 때문에 2002년 6월 달에 우리 국민들은 안심하고 모두 붉은 악마가 되어서 국가를 응원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 연평해전에 참전했던 분들에 대한 감사함과 고마움을 우리는 평생 간직하면서 살아야겠죠. 그쵸? 자, 이렇게 연평해전뿐만 아니라 뭐 천안함이라든지 포격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지금 북한은 우리 굉장히 도발을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도 도발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결론적으로는 과제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통일은 지향해야 되는 목표이자 목적인데, 그랬을 때 이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북한은 과제죠. 평화 통일의 대상이면서 어떻게 보면 군사적 위협이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북한과의 관계를 잘 개선해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과 선생님의 과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서 이승만 정권부터 김대중 정부까지의 대한민국의 역사를 포괄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소개해드린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서 한번 대한민국의 역사를 한번 확인해보는, 그리고 재밌게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다음 세 번째 강의, 즉 마지막 강의에서는 영화와 드라마로 보는 한국의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특히나 오늘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다룰 예정이니까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듣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